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타입니다. 나는 2023년 12월 은퇴할 것이다. 50만 불 가지고 올해 20%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0.42% 하락하고 나스닥은 0.07 약 상승, S&P는 0.19% 하락했네요. 나스닥 100은 하락했는데 나스닥 전체 시장은 상승했다. 다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E 보겠습니다. 애플은 0.12 상승, 살짝 상승했네요. 아마존은 많이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2.35%나 하락했고, 마서도 1.16% 하락. SE는 그나마 선방해줬는데 2.92%.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개별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아크 인베스트, ARKK, ARKG 거의 2% 내외로 상승해줬고, 아이클랜, 신재생에너지도 상승, 러셀 2000 반도체 모두 상승해줬습니다. 월마트, 엔비디아, 퀄컴 소량으로 가지고 있는 개별주도 소폭 상승을 해줬어요. 다음 주간으로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나스닥 100, S&P 전체 모두 하락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네, 제가 가진 주식이 위험성이 있고 변동성이 큰 성장주란 이야기죠. 다음 성장주는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정유 시추, 오일 관련 그리고 금융주는 상승하는 주간이었고요. 다음 중소형 대형 가치주 위주로 한 주간 상승이 보이죠. 근데 이제 상승률 자체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 섹터별로 봐도 스타일별로 봐도 흐름이 동일하게 보여진다. 가치주가 약상승을 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이후 모습도 같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성장주가 다시 약하게나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금요일 날 성장주 위주의 흐름이 계속 갈 것 같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마음은 좀 아픕니다. 다음 신년물 채권 수익률 보면은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이란 것을 시장은 또 인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장주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2%까지는 괜찮다. 그래도 낮은 거니까 빅테크에 문제된 사항은 아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어떤 비용보다 혁신을 통한 수익이라든지 풍부한 현금, 시장 장악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 자체가 급격한 상승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런 급격한 상승이 또 나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인들의 이제 모기지 대출금리, 주택 대출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인들한테 월세 부담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국채 매입 비용이 증대된다 이렇게 계속 올라 버리면 그래서 조절할 것이다. 정부에서 조절을 하겠죠, 패드가. 그래서 시장에 큰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라고 한 주간의 판단, 그 다음 주 흐름을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NTSS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총 2주 정도 매도를 했고, SE 한 개, 그다음에 RPAR도 하나 팔고, 엔비디아도 하나 팔고, 가지고 있는 TIP 한 주씩 싹 팔아가지고 NTSX를 매수를 했다. 그래서 약 전체 포트의 3% 정도, 엄밀히 따지면 얘가 2.85% 비율을 맞췄습니다. NTSX. 그래서 저의 이제 전체 포트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3, 19, 11%. 우측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회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제 보유 비율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1%대, SE 5%대, 아이클랜
신재생 에너지 2%대, 엔비디아 퀄컴 1%대 가지고 있고요. QQQ 0.44%, SMH를 3.78% 가지고 있고요. 아크랑 아크인베스트 약 6% 정도 가지고 있죠. 각각 2.45, 3.78%. 그래서 IVV는 S&P 500 추종하는 지수예요. 그래서 0.52% 가지고 있고, IWM, IWO 한 3% 정도 둘이 합쳐가지고 중소형주죠. TIP 해지 자산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게끔 24%, 24.27% 가지고 있고, 알파, 수완, NTSX, 수완도 자산 배분형, 그러니까 리스크 펠러티 전략이에요. 그래서 알파, 수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애들이다. 그리고 NTSX는 자산 배분형 ETF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얘는 90%를 주식 가지고 있고 60%를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형 ETF인데 생긴 지가 2018년 8월 2일 날 출시를 한 상품입니다. 수수료는 0.2%, QQQ랑 동일합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근데 주식 90%, 채권 60%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150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에쿼티 89.8%, 본드 61.3%, 그리고 캐시 현금 10.2%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옵션 거래를 하는 겁니다. 토탈 포트폴리오 100을 만드는데 1.5배 레버리지를 한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미국 주식이 미국 국채 선물 계약 포트폴리오다. 10점 만점에 5.12점 기준으로 굉장히 안정된 ETF다. QQQ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90%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갖고 있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으로 미국 주식을 97% 이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 탑홀딩 위주로 얘들은 미국 주식의 라지캡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 봐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애플, 아마존이 비율이 조금씩 다르죠. 홈페이지는 1.5배 포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요런 주식 우량주 라지캡 위주로 가지고 있다. 18년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할 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얘들은 17.57%, 약 17% 정도 하락을 했어요. 단기간에. 18년 9월 달, 10월 폭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시점이 약 한 180일 정도, 6개월 정도 되더라. 17%. 제가 지금 미국 주식하면서는 14%까지는 제가 견뎌봤거든요. 이 정도는 뭐 그래도 견딜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NTSX의 하락폭 그 시점에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폭락이 하락이 38%까지 떨어지고 이 구간이 373일, 거의 2배 이상 걸리죠. 이 구간 버틸 수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마존도 한번 볼까요? 이 구간대 거의 얘는 박스권에서 한 2년을 놀아버리네. 555일. 얘도 이제 최대 하락폭은 한 30%대 36%까지 하락을 하고 구간 자체도 박스권에서 몰리는 시점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면 툭 튀어 올랐다가 다시 하락 주죠. 그래서 개별 주식 이런 어떤 빅테크들도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는다. 근데 NTS는 20년 동안 흐름을 한번 보면 맥스 드로우다운이 21.3%, 이거 하늘색 색깔이 21.3%거든요. 연복리 수익률은 연수익률이 이제 8.9%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그 본인들 위즘트리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거는 본인들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AOR, 그러니까 6대4 포트폴리오를 하는 블랙록에서 하는 그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 라지캡 60%, 그리고 전체 이제 채권 40% 이렇게 돌려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아까 위즘트리 60, 90 리밸런스드 펀드는 90년대부터 19년까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돌린 거죠. 87년부터 2021년까지 돌려보면 미국 대형캡하고 미국 채권 전체를 사는 걸로 해서 40%, 6대4 비율로 하면 연봉리가 9.07%, 그리고 최악의가 20%, 마이너스 20% 나오죠. 맥스 드로우다운은 30%가량 나온다. 그럼 얘네들은 레버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나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서 옵션 거래를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잘못 운용하면 맥스 드로우다운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맥스 드로우다운이 크면 말하자면 수익률, 기대 수익률도 큰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채권을 같이 가져가면 언젠가는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효과가 나온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맥스 드로우다운의 어떤 변동성은 있지만 기대 수익률이 그나마 높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은퇴할 때까지는 요거를 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 정도 때 3%가 안 되게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좀 화려하지만 아까 보셨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저런 횡보하는 구간도 발생이 되고 폭락률도 하락률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저는 뭐 항상 떠는 거죠. 그런 이제 하락을 항상 생각을 한다. 지금 현재 개별 주식을 ETF로 그리고 자산 배분형으로 좀 바꿔 보려는 거고, 개인이 채권하고 주식을 이렇게 리밸런싱 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고 미국 주식 하려면 웬만하면 뭐 수수료 주고 맡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뭐 NTSX 관련된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약 3%안 되게 포트로 이동을 시켰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햄스터였습니다.